노래 주제가요. 말년이 좋으려면은 척추부터 챙겨라.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야 말년이 좋아야 된다. 초년 고생은 사서 얻으려도 말년이 좋아야 좋은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년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말년이라고 할까? 우리가 인생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인생 80? 인생 90? 물론 지금 100세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서 뭐냐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2019년도니까 지금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몇 살이나 될까? 평균 수명 여자들이 남성에 비해서 많이 산다는 건 알죠. 보통 한 7, 8년 오래 삽니다. 남자들의 지금 평균 수명이 79세예요. 거의 이제 80세를 육박합니다. 여성분들은 85세. 남성들보다 아직 6살 정도는 더 많이 살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수명을 80대 중반이라고 보자고. 80대 중반까지 우리가 지금 산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말년을 몇 살 때부터 말년이라고 할까요? 아마 느낌상 65세? 70세? 그 언저리 정도가 되면은 말년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회사에서도 은퇴를 했죠. 아들, 딸 결혼시켰죠. 이제 오롯이 나만 좀 챙기면은, 나만 좀 신경 쓰면은 될 수 있는 나이. 그때가 아마 말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말년이 좀 편하려면은, 아까 안동역에 가야 되는데, 무릎이 아파서 못 간단 말이죠. 가을 지금 단풍 놀이를 가야 되는데, 허리 때문에 못 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건 잘 먹어요. 귀도 잘 들리고 의식도 또렷해. 생각은 다 하는데 움직이려고 하니까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인다. 그런 분들이요. 태반입니다. 차라리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건 죽는 병. 내가 이 죽는 병을 극복을 해야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는 병은 누가 또 알아줘요. 그래 저 사람 무슨 암에 걸렸대. 그런데 허리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목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표시 나요? 겉으로 멀쩡하죠? 안 먹습니까? 먹는 건 잘 먹어요. 항상 아프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자제분들도 처음에는 어머니 그렇게 아프세요? 병원 가셔야죠. 몇 번은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저놈의 새끼들 키워놔봤자 소용없어. 응? 싸가지가 없어. 그런 소리 나올 만큼 왜 자꾸 이렇게 아프다고만 하세요. 짜증낼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응? 이게 우리가 속담 있잖아요. 잔병에 효자 없다고. 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말씀이죠. 나만 서러운 것이 관절병, 척추병이에요. 옆 사람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아프다고 한다고. 근데 이게 맨날 아프고 움직이려면 힘들어지는 병이고 죽으려고도 죽지도 않는 병입니다. 절대 이 척추병을 가지고 죽지는 않아요. 다른 병으로 죽지. 근데 이 척추병 때문에 정말 삶의 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말년에 내가 지금 돈도 있고 이제 애들 걱정 안 해도 되고 친구들끼리 놀러 가고 싶을 때 내가 마음대로 놀러 가고 싶고 그러려면은 관절 척추가 튼튼해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어떻게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이제 많은 질환이 여러분 이제 디스크하고 협착증이에요. 그리고 참 그 병이 겉으로는 표시하면서도 고생스러운 병이니까 그 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 아까 말년이라는 것은 65 내지 70살이면 이제 말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뉴스에 접하면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뭐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이제 고령화 사회는 대부분 65세, 그 나라 인구,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그러면 65세 인구가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자,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한다라. 그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인구가 100명 있는데 65세 인간 그 노인분들이 14명이야. 14%가 돼. 이미 고령 사회야. 20명이 돼. 그러면 이것도 완전히 초고령화 사회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말년하고 비슷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건데요. 여기를 보세요. 거기 지금 앞에 한국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국에는 고령화 사회가 2000년대에 와 있고 19년도니까 2018년도 작년에 고령 사회가 전체 인구의 14%가 65세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나면 26년이 오잖아요. 2026년에는 20%가 전체 인구의 20%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죠. 커피 뽑아 먹을 때도 버튼 누르자마자 손으로 딱 잡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참 우리 한국 민족이 배달 민족이 굉장히 부지런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빠릅니다. 그게 일제시대와 6.25 동란을 거친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는 그런 좋은 국민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빠른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것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일을 할 수 없는 노인층이 많아지고 일을 해야 되는 젊은층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나라로서는 자꾸 문제점이 생겨 가난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러한 그 노년층의 증가 속도를 받침해 줄 수 있는 젊은 애들이 자꾸 새끼를 낳아야 돼. 근데 지금은 안 낳아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출산율을 저하되니까 참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능력은 없잖아요. 자꾸 이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손주들이 자꾸 많이 그 시집장가 잘 가가지고 출산을 많이 해줘야만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 노인화가 되면은요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시죠? 건강 문제하고 경제적인 문제예요. 돈 있는 사람도 경제적인 문제가 크지만은 돈까지 없으면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악이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노년, 말년이 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커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 말년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말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건강 문제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는 건강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한번 통계를 통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다음. 자, 여기 빨간 걸로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관절염, 요통, 골다공증. 이게 전부 다 무릎이라든지 어깨라든지 허리 이런 관절염하고 척추질환이라는 말이죠. 이러한 부분이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전체 노인 환자의 70%, 총 68조, 70%를 차지하는 것이 다 이런 병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요. 의료비가 이제 증가가 돼요. 의료비가 총 지금 65세 진료비가 27조. 아마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의료비가 아마 70조 정도는 돼요. 근데 이제 한 40%를 노인들의 의료비를 차지를 하는데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사용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결국은 젊은 이들이 부담돼야 되는 이제 일종의 이제 빚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프지 말아야 된다.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갈 일도 없고 돈 들어갈 일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안 아플까? 그리고 아팠을 때는 어떻게 빨리 이제 치료될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아프지 않아야 되겠다. 뭐 늙지 않아야 되겠다는 얘기가 똑같죠. 그건 뭐
도저히 들 수 있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에서 오는 호랑이는 피할 수 있어도 앞에서 오는 줄 뻔히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세월은 피하지 못하는 것이 늙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예방법, 먼저 그 예방법은요, 여러분 운동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시간이 쫓기다가지고 중요한 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할까 봐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젊었을 때 운동과 나이 들었을 때 운동은 틀립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그냥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젊었을 때의 운동은요 근육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근육량을.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의 운동은요 근육량을 늘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근육량을 늘려주는 운동을 하려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부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내가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운동은 욕심을 내지 말고, 그때는 내가 아무리 근육량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말랐지만은 내 관절, 무릎 관절, 어깨, 목, 허리 주변에 있는 만지면 딱딱해진 근육이 있기는 있어요. 적지만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지만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근육이 하는 일이 뭐냐? 근육이 하는 일이 뼈와 뼈, 관절과 관절을 서로 묶어주는 역할도 하는 거지만은, 위부로부터 오는 충격, 누가 탁 충격을 줬을 때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충격을 완화시킨다, 내 체중도 포함되는 겁니다. 뚱뚱한 사람은 충격이 큰 충격이고, 날씬한 사람은 충격이 적은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런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근육인데, 자, 우리 스펀지를 생각해 보세요. 스펀지 약간의 쿠션이 있죠. 스펀지가 딱딱한 스펀지는 없죠.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 근육이 딱딱해졌다는 이야기는 스펀지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딱딱한 근육을 풀어줘야 되겠지. 말랑말랑말랑해 해주게.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스트레칭이에요. 그게 스트레칭. 운동은 적은 근육을 늘리려고 힘을 가해서 하는 것이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지금 안 됩니다. 그거 하려다가는 지금 있는 것도 다 손상될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마요. 지금 있는 근육을 제 역할을 하게끔 말랑말랑하게 하자. 그게 이제 스트레칭이다. 체조다. 여러분, 여기가 쑤시고 빡짝지근할 때 누가 아들이나 손주가 와가지고 주물러주면 시원하죠. 왜 시원할까요? 딱딱해진 근육, 아야야야 거기 아프다, 딱딱하다, 거기 아프다. 아픈 데는 대부분 딱딱해져요. 굳어있다는 얘기예요. 굳어있는 것을 자꾸 주물러주면서 풀어주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러면서 잘 되는 혈액순환에 의해서 근육의 영양분을 흡수가 되니까 근육이 금방 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도 경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다른 욕심 내지 말자. 스트레칭이라든지 체조를 통해 가지고 나 관절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해줘라. 이거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걷는 운동 좀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나한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평상시도 들었지만은 저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아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하루에 1시간씩 걸으면서 30분, 걷기 전에 30분, 걷고 나서 30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준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미에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실까요? 자,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5년간의 디스크하고 협착증을 병의 증가 속도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협착증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더라. 빨리 증가되더라. 여러분, 허리에서 생기는 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디스크와 협착증이라고 그랬는데요. 디스크는 젊은 사람들이 생기는 병.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디스크가 늙으면은 협착증. 젊은이가 늙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노인 되듯이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디스크가 늙으면은 협착증.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협착증이 없는 사람이 다 없다. 다 있다. 협착증 다 온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병이 아니다. 근데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괜찮은 병이 협착 증상이다.
이해가 돼요? 안 헷갈려요? 자, 협착증은 누구나 다 온다. 누구나 다 있다. 누구나 병은 다 있다. 근데 누구는 아픈데 또 누구는 안 아파. 여러분 주변에요. 아무개 엄마는 아주 쌩쌩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 죽겠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무개 엄마는요. 협착증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 양반은 안 아프니까 병원도 갈 일도 없고 병원에 가서 사진도 찍어본 일도 없으니까 자기가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증상이 없으면, 증세가 없으면은 병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어머니가 협착증 때문에 고생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 저 이제 사진 찍어보 협착증 맞아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1년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어머니, 이 병은요, 한 20년 전에 생긴 병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 내가 20년 전에는 우리 애들 말이야, 그냥 다 키우면서 일을만 비면은, 관악산을 뛰어다니는 관악산 다람쥐라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내가 돌아다녔는데 무슨 20년부터 내가 병이 있었냐고 그런다고? 근데 이 협착증은 아까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의 디스크가 늙은 병이 협착증인데 병이 있어도 내가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협착증 디스크 가지고 죽는 병이 아니라니까. 이 병이 있어도 나 증상 없어 하면은 치료 안 받아도 돼요. 사진을 찍었더니 엉망진창이야. 나는 괜찮은데 사진만 보면 당장 수술해야 돼요. 수술 안 하면 마비되니까 수술하세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아. 나는 안 해. 증상 없어요? 그럼 아프걸랑 그때 와요. 그러나 이 사진상으로 봐서는 조금 문제는 있으니까 지금처럼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함부로 쓰던 것은 이제는 하지 말고 애껴서 써야 돼. 옛날에는 김장김치 집에 담는 건다고 아들네 딸네가 다 하루 종일 쭈그러고 앉았다고 한다면은 아들네 딸네 것은 니들 사 먹어라 하고 내 것만 해. 허리를 쓰는 일을 좀 줄여줘. 왜? 증상은 없지만은 사진 찍어보니까 병은 와 있잖아. 지금까지는 몰랐을 때는 병이 없는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건 죄가 아니지만은 이제는 알았으면은 내 관리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어머니 이건 1년 전에 병 생긴 게 아닙니다. 1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무거운 병이니까 앞으로 치료는 2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다시 병은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관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 나랑 같이. 그렇지만은 지금 아픈 거, 지금 아파 죽겠어. 허리도 아프고 허리 아프더니 다리 쪽으로 땡기고 저리고 가다가 주저앉아야 조금 쉬어놓은 것 같고 그런 것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치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 야, 그렇게 치료해가지고 좋아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사도 아닌데 명사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강의자료도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척추 질환은 치료도 잘 돼. 죽는 병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맘먹고 치료만 하면은 기어코 치료는 할 수가 있는 건데 젊었을 때만 생각을 하니까 조금 치료해보고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치료야 하고 포기를 하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돌아다녀. 그걸 우리는 닥터 쇼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이 많아. 의사 말을 안 믿고 자기 말만 믿어. 참고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러면 치료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은 돈만 벌을 생각하지 내 치료 생각 안 해준다고 그렇게 의사 입장에서는 서운한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느 의사가 의사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제일 보람 있는 게 뭐예요? 당신 덕분에 내가 나섰다고 막 좋아하는 거. 선생님 덕분에 제가요 놀러도 못 가는데 이제 놀러도 가고요. 이제 며느리 내 집도 가고요. 어떤 분은 이 손주를 못 하나 허리 때문에 내 새끼니까 얼마나 이뻐 죽죠. 근데도 그냥 보고만 있고 3살짜리가 못 모르고 막 이렇게 할머니 하고 안 올라면은 야야야야 이런단 말이야. 허리 아픈 사람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손주를
안 와요. 업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에 의사들이 보람을 느끼는 거지요. 뭐 다른 의미에서 의사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 의사들이 설명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아. 그러면은 그 의사하고 계속적으로 라포, 서로 공감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될 만하면 다른 데로 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협착증 환자가 이제 많아진다.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생기는 증상이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제 올라갈게요. 이제 그러면 말년 이후에는 이 척추,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척추. 이 척추는 이 머리에서부터 이 꼬리뼈까지 이 32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 척추는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짊어지고 다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이상이 있으면은 그냥 쉬어지면 그만이지만은 이 척추는 쉬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따라서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루 일과가 다 끝났을 때에 잠자기 전엔 내 척추한테 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고생했다. 너 오늘 또 내 몸뚱아리 참 짊어지고 다니라고 했었다. 이제 그런 척추하고 나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척추는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금 MRI를 찍어 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 화살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바로 디스크입니다. 이 뼈와 뼈 사이에 말랑말랑한 충격 완화 장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디스크라고 하는 건데, 젊었을 때 MRI 사진에서는 하얗게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 60대 이후에는요, 검게 변했죠? 이렇게 이제 그 탈수사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검게 변합니다. 이제 저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왼쪽 것은 20대 것은 자동차 타이어로 말하면 바람이 빵빵한 거고, 이것은 이제 바람이 이제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바람이 빠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뼈도 그래요. 뼈도 겉으로 매콤한데, 퇴행성이 진행된 것은 저렇게 막 울퉁불퉁해. 이제 저런 것들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좁게 만드는, 우리가 집을 지어놨을 때의 하수구가 물 쫙쫙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집이 이제 20년, 30년 되면은 때도 끼고 무너질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수구 물이 잘 안 빠져나가. 하수구 물이 잘 안 빠져나가가지고 악취도 하고 벌레도 생기고 집안도 지저분해지고 그 현상이 협착증 현상이다. 내 몸에서는 협착증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병이 생기냐면은요, 이제 나이 들면은 생기는 현상이에요. 호르몬도 빠져나가죠. 폐경기가 되죠 하면서 뼈에 이제 바람이 송송송 들어가는 골다공증 현상도 생기다 보니까 뼈가 자꾸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이제 근육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육. 응? 젊었을 때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을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근육량이 자꾸 약해져요. 근육량이 쭉쭉쭉쭉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체중이 점점 감소돼요. 물론 체중은 감소 안 될 수가 있어요. 근육량은 빠뜨려도 대신 늘어나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제 비만화 될 수 있는 지방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은 변화가 없는데 근육량은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빠지면은 내 몸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막아주는 방어벽이 점점 없어진다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디스크요. 디스크가 이제 빠져나왔죠. 여기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옆에가 척추관 협착증이죠. 가운데 분홍색으로 동그랗게 되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는 거 가지고 신경에 꽉 눌려주는 척추관 협착증이다. 대부분 60대 이후는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박골절, 뼈가 주저앉는 거란 말이에요. 공달공증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디스크야. 디스크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제분이라든지 손주들, 자녀들한테 이제 너도 나중에 이렇게 할머니처럼 고생 안 하려면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이제 할머니들이 해줘야 돼요. 자, 이게 다리 꼬고 있잖아요. 이게 운전할 때 앉아서 하는 건지 누워서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방걸레질. 이제 이게 지금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자세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상생활에 잘못된 자세가 누적되다 보면은 운동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로 한다고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먹는 것을 안 먹는 다이어트. 그러니까 영양이 불균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뼈가 자꾸 약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도 디스크가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건 진단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런 보통 왼쪽에 보는 것이 보험이 혜택이 드는 엑스레이고요. 오른쪽 것이 보험 혜택을 아직은 안 드는 MRI예요. 아직은 여러분들 MRI도 건강보험이 된답니다라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허리는 아직은 안 돼요. 이제 허리도 곧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그 진단은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자, 그 생애 주기 검사 받으세요. 그런 통보 오죠. 그때에 뭐 간이라든지 위라든지 뭐 암 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품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 허리를 검진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돈을 좀 들여서라도 검진을 해라. 왜 검진이 중요하냐? 물론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는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1년 전에부터 아파서 왔는데 내가 20년 전부터 이건 생긴 병이에요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20년 동안은 내가 이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어도 안 아팠으니까 잘 지냈는데 1년 전부터는 복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복구가. 1년 전부터, 이제 1년 전에 왔을 때는 복구가 안 돼요. 예, 너무 늦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동안에는 이 증상들을 내가 이겨냈으니까 병 없는 줄만 알았단 말이죠. 근데 왜 그동안에 증상이 없었겠어? 있었단 말이죠. 있었는데,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아픈 거 아니야? 어? 이 정도 허리 안 아픈 사람도 있어? 다 그렇단 말이죠. 검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하루 이틀 누워 있으면 또 괜찮아. 하루 이틀 누워 있을 때에 괜찮았을 때에 만약에 가서 요런 사진, 제대로 된 사진을 찍었더라면은 이렇게 밀려 나온 것이 20년 전에도 생겼다 확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많다니까요. 멀쩡한 사람도 사진 찍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런 사람도 어디 아파? 아파야 되는데 다리 안 땡겨? 땡겨야 되는데 안 땡긴대요. 그 사람은 아직은 견딜 만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허리를 싸고 있는 것이 인대, 근육. 그 다음에 저렇게 디스크가 밀려 나와가지고 하얗게 된 쭉 내려오는 선, 저게 신경이거든요. 신경을 여기는 팍 눌렀잖아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저렇게 누르게 되면은 처음에는 허리만 아프던 것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땡겨요, 저려요, 감각이 떨어져요. 그런 느낌이 오면은 그건 이미 신경 증상이고 상당히 늦은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기 전에 20년 전에도 이런 그림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주의를 주지. 지금은요, 견딜만 하더라도 근육량 떨어지고 나이 먹고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 저거 반드시 증상 나오니까 자, 근육량 늘리기 위해서 운동해 줘야 되고요. 있는 근육을 더 굳지 않게 스트레칭 열심히 해 줘야 되고요. 꼭 아침 저녁으로 걷는 운동 스트레칭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 줬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 설명대로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안 아픈지만 알고 자신만 했지 저런 검사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돈 들여서라도 MRI 허리 검진은 1년에 한 번씩. 안 아픈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까지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번 하고 나서 안 아프면은 한 2, 3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꼭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건 척추하고 좀 관계가 없습니다는 머리 좀 MRI 좀 찍어요. 왜냐면 이건 머리 MRI는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그 중풍. 지금까지는 잘 있었는데 그냥 뭐 어저께 같이 만나고 점심 먹었는데 그 다음날 죽었다고 하는 분들 대부분 심장마비하고 뇌출혈이거든요. 그냥 이런 부분도 미리 MRI 같은 거 찍어가지고 뇌동맥이 얇아졌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하면은 미리 손 써보면 그걸로 인해서 죽을 일은 전혀 없고 반신부수될 일은 전혀 없으니까 항상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한테
이 허리 MRI하고 이 머리는 꼭 찍어보세요. 그래야 자식들한테 고생 안 시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병원에 잘 안 가요. 그리고 병원에 아프더라도 자식들한테, 제가 6시 내 고향 돌아다니면서 공통적인 것이, 아프더라도 새끼들한테 패 끼친다고 연락을 안 씁니다. 근데 그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새끼들한테 패 안 끼치려고 할 것 같으면은요, 아플 때 빨리 아파가다고 이야기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좋아. 돈도 적게 들어가요, 그게. 아프다고 아픈데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자꾸 새끼들 미안하다고 이야기 않다 병을 키우다 보면은 나중에 그 병 고치고 시간도 더 들어가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빨리 고쳐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 검사는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주자, 그런 의미에서 제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증상은요, 첫째 허리 아파요. 그 다음에 다리 쪽으로 당기고 저려요. 허리를 숙이기가 불편해요. 이게 이제 디스크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관심이 있을 그 협착증. 아까 협착증이 뭐냐? 디스크가 늙음이 협착증이에요. 신경이 지나가는 정상적인 통로가 이렇게 커요. 원안에 있는 것. 근데 여기는 좁아졌죠? 여러분들 볼 때 좁아졌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꽉 조인다는 얘기거든요. 꽉 조인 상태에서도 신경이 잘 버텨내는 신경이 있는가 하면은, 버텨내기가 힘들다 싶으면 나중에는 다리 쪽으로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감각이 떨어져요. 나는 여름에도 버선팥을 안 신으면요, 아주 선풍기 바람이 싫어요. 발바닥에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안 묻어 있는데 감각이 좀 이상해요. 이런 뭐 밤에 잘 때 이렇게 쥐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다 협착증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에 유모차 밀고 다니는 어르신들이요, 다 이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가다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분들은 다 협착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있다. 그게 협착증의 주 원인입니다. 그리고 좁아져 있는 것은 퇴행성의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좁아진 상태에서 얼마나 증상을 경감시켰냐가 이제 중요한 치료가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 증상입니다. 이 허리를 좀 구부리면 협착증은 좀 펴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은 나는 잘 가. 근데 내리막길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협착증 증상이 있다라고 의식을 해 보는 거죠. 다리가 많이 저려요. 서서 설거지하기가 좀 힘들고 오랫동안 서 있기가 조금 곤란해지는 병이 바로 이제 협착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압박골절. 압박골절은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들한테 대부분 압박골절 생기는 장소가요, 넘어지면서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목욕탕이라든지 이제 화장실, 방바닥에 물이 있는 걸 모르고 내가 거기 가다가 쭉 미끄러져 넘어졌다 하면은 바로 이제 고관절 골절이라든지 압박골절, 허리 쪽에 많이 생기는 병인데요. 이제 사진상에 보면 이제 저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그건 뭐 보험이 혜택이 되니까 치료를 받으시는데 큰 비용은 부담은 생기지 않는데 아주 그 통증이 좀 심할 수가 있죠. 가장 심한 것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눕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가장 힘듭니다. 근데 요즘은 치료가 잘 되는 거니까요. 이제 압박골절 위험 요인, 이제 요 골다공증 있는 사람, 그다음에 관절전에 요로된 사람, 골밀대가 저하된 사람, 나는 젊었을 때부터 너무나 아파가지고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많이 먹다 보면은요, 뼈가 자꾸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견뎌낼 수 있는 충격도 견디지 못하니까 이런 압박골절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그거예요. 이제 골다공증 이제 60세에서 79세까지의 경장이 이제 증가되는 거죠. 근데 압박골절이 왜 근데 80세 이상에는 더 나이가 먹었는데 왜 뚝 떨어졌을까요? 이제 저건 이제 80세 이상 되면은 안 돌아다니면은 압박골절은 안 생겨요. 돌아다니다가 이제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그 골절에 대한 위험이 높은 거지. 집안에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은 압박골절 같은 거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치료는 이제 우리나라는
한방도 있고 양방도 이원화 체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방 치료를 받을래, 양방 치료를 받을래,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는 건데요. 자, 이제 그 허리 디스크가 됐던 협착증이 됐던 가장 많은 이제 치료는 병원에서 이제 수술,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핀 박아가지고 수술을 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수술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술도 정말 좋은 이제 치료인데 선택을 먼저 수술부터 할 거냐, 수술하지 않고 선택을 할 거냐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건 순수하게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술로 선택을 할 거냐, 아니야. 나는 수술을 하지 않고 한번 기술적인 치료 방법을 해놓고 나중에 정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하고 수술을 할 거야. 이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그렇게 이제 수술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수술이 답이냐, 이제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병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은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내 몸의 컨디션, 인대, 근육, 신경이 튼튼해져야 되는데, 이런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인대, 근육, 신경과 같은 내 몸을 척추를 지켜주는 척추의 구조물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째고 갈라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 처음부터 수술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래, 수술이 아닌 쪽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눈에는 어떻게 하는데 한방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이제 자생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그 기술적인 치료법을 응용을 해요. 자, 그럼 볼게요. 아까 앞서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네 가지 동작치료법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한약이죠, 한약. 그다음에 이제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약침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추나요도 이 네 가지를 이제 응용해서 하는데요. 동작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건 그거예요. 급성 디스크라든지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샤워하다가 삐끗했어. 밥상 듣다가 삐끗했어. 가지고 팍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검사를 했으면은 그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자기는 건강하다고 함부로 쓰다가 뭐 떨어지는 거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건 허리를 피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출근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온 사람을 양쪽 선생님들이 저렇게 붙들어 매고 침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동작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허리도 펴지고 혼자 걸을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그 침치료법이다 해가지고 저희 병원에서는 그 응급 상황에서 쓰는 치료, 응급 상황. 응? 그 다음에 신바로 한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한약으로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을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잘 안 믿어요.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을 갖다가 한약으로 치료하냐 그러는 건데,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20년 전에도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병원에도 안 가고 견딜 수 있다는 얘기는 내 몸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20년간 버틴 것 아니냐. 그럼 그 힘이라는 것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척추의 구조물인 뼈, 인대, 신경, 디스크, 근육, 이 5개의 요게 튼튼하면은 병이 있어도 증세 없이 잘 사는 거예요. 이 5개가 나이 먹으면서 점점 약해지게 되면 병한테 지니까 그때부터는 증상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아까 병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얘기예요. 그 뼈 좀 튼튼하게 해주고 인대 강화시켜주고 신경 튼튼하게 해가지고 좁아져 있는 구멍에 들어가 있는 신경이 옛날에는 견뎌냈지만 지금 못 견뎌내는 것을 옛날에 견뎌낼 수 있는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능을 회복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해주는 치료법인 겁니다. 그래서 병을 이겨낼 수가 있게끔 하게 되면은 증상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바로 한약이라는 그 한약이 바로 인대, 신경,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대 알죠? 우리 갈비집에 가면 뼈를 싸고 있는 질긴 거, 잘 안 뜯어지는 거. 그게 허리를 꽉 묶어주는 복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고무줄과 같은 인대, 그걸 튼튼하게 해주면은요, 어지간한 허리에 힘은 다 생기면서 신경이 강화시켜지면 다리 쪽으로 그렇게 쑤시고 저리고 절절절절 거렸던 것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는 인대와 신경을 튼튼하게 해라. 뭘로? 신바로 한약이라는 이런 약으로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 회복술이라는 것은 약침이고, 여러분 벌침 많이 맞아봤죠? 그 종류입니다. 추나요법은 대부분 허리가 안 좋아요, 목이 안 좋아요 하는 사람들 딱 엎드려 놓고 다리 길이 착
해보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 그 이유는 골반이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골반이 하는 역할은 뭐냐? 허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기초야, 기초. 주춧돌이야. 주춧돌이 틀어지니까 기둥이 한쪽으로 틀어진 거다라는 그러한 이론으로 허리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골반을 맞춰주고 다리 길이를 똑바로 해주는 추나요법. 지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치료를 이 네 가지를 서로 섞어 쓰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논문을 이렇게 썼어요 하는 거예요. 허리 통증 있는 사람한테 동작침이라는 침을 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진통제 주사를 놨어요. 아주 비교를 해봤어. 30분 후에 여기는 아까 동작침을 맞은 사람, 여기는 주사를 맞았어요. 진통제 주사를 맞았고 30분이에요. 30분 후를 딱 비교를 해봤더니 이쪽 동작침 맞은 사람이 이쪽 진통제 주사 맞은 사람보다도 4배나 더 빨리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못 움직였던 사람이 움직여요. 그런 이제 효과를 논문에 낸 거예요. 잘했다고 해서 칭찬반이라고 페인지라는 그 잡지에다 이것을 기사를 실어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5배 더 빨리 완화됐다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넘기고 이제 아까 그 약의 효능이 염증을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그 저희들이 치료하는 약이 좋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염증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근육인대를 강화시키고 계속 넘겨보세요. 뼈와 신경을 재생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이제 학술 논문으로 이제 퍼블리시 돼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그 병 증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기능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아까 이제 신바로 한약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신경근 회복사 약침이라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벌침 같은 그런 약침인데 이건 벌침의 성분하고 틀린 그 신바로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뼈와 신경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추나했죠? 동작침도 맞았죠? 그 다음에 신바로 약침이라고 하는 그런 침 맞고 그 다음에 신바로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약을 먹고 이 4가지가 결국은 다 뭐냐? 척추의 구조물인 뼈, 인대, 신경을 튼튼하게 해줌으로 해서 그렇게 했더니 좋아졌어. 좋아져가지고 그럼 내가 증상은 없어졌으니까 나 나았나 보다. 이제 안 아프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 한번 찍었단 말이죠. 사진을 찍었더니 처음에 이날 이렇게 심하게 됐던 것이 나중에 치료를 받고 나서 봤더니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이 상당히 흡수가 됐더라. 이렇게 심하게 디스크가 터져서 위로 흘러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온 요 새카만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렇게 많이 흡수가 되더라. 이제 그 좋아진 사진을 이제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증상이 없어졌어. 치료를 받아 증상이 없어졌는데 그래? 나도 사진 한번 찍어볼까? MRI 사진을 찍었는데 옛날에 여기가 있어서 문제가 됐어요 하던 것이 그대로 있네 라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 증세 없는 디스크, 증세 없는 협착증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저렇게 들어갔으면 좋아. 그건 제가 항상 그래요. 보너스입니다. 근데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안 들어가 있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없는 병도 생길란지라 이미 나는 좀 고생도 했으니까 이게 도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허리병은, 척추병은 완치병이다, 관리병이다. 관리병이다. 맞아요. 관리병이야. 관리하지 않으면요 언제 나를 또 배신할지 몰라. 내가 병을 배신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항상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줄래? 딱 한 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많은 걸 알려주면은요 허지도 안 해. 아무리 좋은 걸 알려주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은 그건 무용지물이야. 그리고 어려운 걸 알려주면은 그거 하다가 더 다쳐. 가장 쉬운 겁니다. 50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자꾸 허리 돌려주는 거예요. 허리 돌려주는 데는 뭐 그렇게 기술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돌려줄까? 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렇게 돌려줌으로 해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 단단해진 근육, 굳어진 근육이 풀어진다.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돌려주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킨다. 그게 아니야. 돌려줌으로 해서 굳어진 근육을 풀어준다. 그리고 허리 돌려줬으면 목도 해줘야 돼. 목.
좌우로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쪽으로 100번, 이쪽으로 100번 해요. 이건 목 운동도 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목 근육이 자꾸 굳어지면은 목 쪽으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굳어. 그러면 이 머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다. 그래서 고혈압, 중풍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자꾸 돌려줘가지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게 되면은요, 그리고 중풍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꼭 목 운동, 허리 돌려주는 거 하고, 어깨 돌려주는 거, 무릎 돌려주는 거, 관절과 관절을 자꾸 돌려주는 거, 그걸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건 많이 할수록 좋아, 많이 할수록. 그러면 어지간한 올 수 있는 증상은 예방이 된다. 이해되죠? 동의합니까? 네. 예. 자, 끝내겠습니다.